저 뒤에 트럭이 오는데요. 불박차가 6살 된 딸이 막 열이 나고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했대요. 그래서 트럭 앞으로 이렇게 차로 변경할 때 조금 트럭 앞으로 좀 급하게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대요. 근데 영상을 찾아봐도 이미 좀 지워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찾아봐도 뭐 때문에 그랬지? 영상은 잘 찾지는 못하겠대요. 근데 제가 실수했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그건 인정하세요. 그런데 저 트럭이 쫓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트럭이 자유로예요. 제한속도 90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 트럭이 오면서 트럭이 불박차 앞으로 들어오더니 브레이크 잡고 서네요.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럭이 처음에 몇 차로 있었나요? 트럭이 내 뒤에 있었죠. 트럭이 내 뒤에 있다가 트럭이 3차로에서 2차로 뒤로 오더니 1차로 하더니 내 앞으로 들어오면서 가까운 데서 쑥 들어옵니다. 어이쿠. 네.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고 들어왔어요. 속도가 뚝 떨어졌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길거리 위험하게 세워지고 뭐 하는 거예요? 씨발 새끼야. 지금 사과나라 빨리 비켜요. 제한 속도 90. 자유로. 저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빨리 내리세요. 야, 사진 찍었거든? 자동차 전용도로. 내리세요. 야, 내가 네 앞에 껴들었어. 빨리 내리시라. 이 씨발 새끼 안 내려. 빨리 가세요. 내려. 너 첩보기 빨리 나가요. 지금 사고 나요. 죄송해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빨리 왜 씨발만 가요. 지금. 너 간치기 했어 안 했어? 빨리 가세요. 죽을래? 씨발놈아. 내려. 위험하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경찰에 신고해.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신고하란 말이야. 빨리 가시라고 위험하다고요. 신고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너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예, 죄송해요. 네가 먼저 깜찍이 했어 안 했어? 죄송하니까 빨리. 내가 네 앞으로 내가 쌍가지 뜯겨준 거 아니야. 나 쌍가지 뜯기고 이씨. 빨리 가세요. 너 사진 찍었어. 너 경찰서 가자. 빨리 가세요. 경찰서 가. 걸어가고. 빨리 가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위험하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경찰에 신고해.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신고하란 말이야. 빨리 가시라고 위험하다고요. 신고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너 애들한테 예, 여기. 요 부분이요. 너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네, 여기요. 지금 불박차가 좀 뭐 쌍라이트로 나와요. 불박차가 좀 먼저 가려고 좀 뭐 이렇게 쌍라이트 한번 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먼저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 트럭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쌍라이트 킨 게, 쌍라이트 킨 거는, 쌍라이트가 그게 아닌 것 같네요.
트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쌍라이트 켰을까요? 여하튼 저 트럭은 화가 많이 났어요. 불박차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빴대요. 그때 쫓아가고 차를 세우고 그게 불박차가 제가 그 6살짜리 딸 때문에 제가 급한 마음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쪽 영상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메모리 카드 용량이 작다 보니까 다음날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칼치기 한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6살짜리 딸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요. 앞자리에는 13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 정도 열었고요. 가해자가 차 내부를 둘러본 후 너 애한테 부끄러지도 않냐라고 했습니다. 욕설과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쳤고요. 차가 망가지진 않았답니다. 딸은 아프다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당시 가해자의 큰 목소리에서 잠에서 깬 후 겁에 질려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차다가 뻑그 소리 들으니까 깨갖고 겁에 질려 가만히 있었대요.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가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문 손잡이를 당기면서 강제로 열려고 했습니다. 상대로부터 사과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앞좌석의 아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아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가 처음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쫓아와서 시속 90으로 달리는 자유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위험하니까 가시라고 그랬는데도 우선 저 차는 보복운전, 특수협박이죠. 그리고 나중에 차 세우고서 저 협박하는 거. 그리고 더 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뭐하는 거야? 진짜. 너 애들한테 이 부분이요. 애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앞에 초등학생 타 있고 뒤에는 유치원생 딸내미 타 있고 지금 유치원생이 열이 많이 나서 급하게 가고 있었다고 제가 감기로 인해서 막내딸이 감기로 해서 열이 나서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제가 그 차 앞으로 좀 위험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차는 제 차를 부딪힐것이 위협하다가 자유를 한가운데 급정거하더니 욕설과 함께 협박을. 이번 사고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이죠. 자동차를 90도로 갈 때 거기다 탁 껴두면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 차 들어올 때 급제도 오면서 사고하는 게 정말 다행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 아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열이 막 나오니까 아프다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자는 저 아들, 딸은 저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협박, 그보다 더 큰 죄가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인 학대 행위. 애를 직접 때린 건 아니지만 정서적인 학대 행위. 5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까지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듣지 못했답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화가 날 때는 이유가 있지. 불박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어서 그렇겠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한 거 차를 세우고 애들이 겁에 질려 있는데 저 아빠는 아들, 딸한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상대가 막 욕하고 그러는데도 아무 소리부터 죄송합니다 밖에 못하셨어요. 아빠의 트라우마. 그리고 어린 아들, 딸의 트라우마.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이 어떻게 저한테 올라왔냐면요. 경찰에서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보복운전인데 특수협박이 아닌 협박으로 기소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한 번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은 아니고 협박 하나밖에 없대요. 나중에 차에서 내려갖고 막 한 거. 그래서 그게 왜 협박이, 왜 보복운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찰에서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번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보복운전 아니고 나중 거만 특수협박으로 처벌된다. 아니다. 보복운전보다 협박죄다. 이렇게 투표하려고 그랬는데 이분께서요. 금방 안녕하세요. 경찰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다른 영상 보고 잘못 얘기했대요. 미안하다 그런데요. 보복운전 맞다고 인정했대요.
예, 보복운전 맞다고. 그 당연히 보복운전 맞죠. 그래서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투표해보고 그걸 당연히 한 번이더라도 저렇게 저 위험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 앤드 협박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보세요. 저 트럭이 시속 90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자 나보다 좀 더 빠르게 나보다 빠르려고 그러면 나를 추월해야 되니까 한 100은 적어도 돼야 되겠죠. 100으로 들어와갖고 여기서 그리고 이때 브레이크 이게 보복운전이지. 이게 100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도 브레이크 잡으면은 이게 보복운전이죠. 그래서 얼마나 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쌍라이트가 이때 킨 건가요? 쌍라이트는 언제 킨 건지 모르겠어요. 보복운전이냐 아니냐 그거보다는 저는 어린 자녀가 보는 데서 아빠에 대한 협박은 어린 자녀에 대한 협박보다 더 심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그게 더 나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법원에서 가해자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트럭 운전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들, 딸이 창문 반쯤 열어놓고서 그 뻔히 앞을 다 보고 애들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이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도 용서받기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되는지 함께 지켜보십시다.